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축축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나는 낡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에 나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왔다. 직급은 부장이었지만 그건 그저 나이를 먹었기에 붙는 이름일 뿐이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나는 존재감 없는 배경이었고 나의 삶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결혼에 실패했고 사랑에 배신당했다.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외로운 밤들 뿐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여자였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나는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나의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를 지나쳐 회의실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은 어두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젊은 CEO인 김지한 대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김 대표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는 서류를 보느라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여기 누구? 내가 소리치기도 전에 그녀는 김 대표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나는 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를 껴안았고 그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당황한 듯 몸이 굳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발은 바닥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입술을 놓지 않았고 그는 그녀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들의 키스는 거칠고 격렬했다. 마치 두 사람이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한참 후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김 대표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숨을 헐떡일 뿐이었다. 그때 나는 그녀의 몸에서 희미하게 퍼지는 독특한 향을 맡았다. 그 향은 독초의 향이었다. 나는 그녀가 독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떨었다. 김 대표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병원 안 돼요. 그녀의 말에 김 대표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왜 그에게 키스한 것일까? 나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고 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나는 그날 밤의 사건이
나의 단조로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날 밤의 사건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김 대표와 누군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가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여자를 찾으십시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 김 대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평소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던 그에게서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의 명령에 놀라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날 밤 그들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냉정하고 완벽주의자였다. 직원들은 그를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불렀다. 그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고 그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런 그가 하룻밤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의 변화가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의 명령대로 그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흘린 작은 손수건 하나가 유일한 단서였다. 손수건에는 하선우라는 이름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들으며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던 그녀의 모습.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는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홀로 동생을 돌봐야 했고, 그녀의 동생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그녀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댄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왜 우리 회사에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녀는 독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녀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 독을 빼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우리 회사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김 대표를 만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고의로 김 대표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 그리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나 또한 한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배신당했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삶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도시의 가장 허름한 동네에 있는 낡은 방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김 대표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내가 김 대표의 비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경계하며 말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님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분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분께 잊고 싶은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분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분은 당신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진심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불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하선우 씨를 사무실로 데려왔다. 그녀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마치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삶에 너무 지쳐 있었다. 걱정 마세요. 김 대표님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회의실 문 앞에 섰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하선우 씨 모시고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냉정했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선우 씨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몸이 굳어 있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회의실 문을 닫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필요로 했다.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와 야근을 했다. 나의 삶은 언제나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감정을 불어넣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될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김 대표가 하선우 씨와 결혼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불신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녀가 김 대표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분노했다. 그들은 그녀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결혼 발표가 단순히 그들의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그녀를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하선우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김 대표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넓고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박 부장님, 저는 그분께 너무 큰 짐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해요. 그분께 누가 될까봐 두려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우 씨, 당신은 김 대표님께 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사랑을 주면 됩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돈이나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대표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결혼은 드라마나 소설처럼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었다. 김 대표와 선우 씨의 결혼 생활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보다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깔로 서로를 물들여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드는 따뜻한 온기였다. 김 대표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선우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평범한 신혼부부의 일상을 보냈다. 나는 가끔 그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기도 했다. 선우 씨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김 대표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먹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실수에도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선우 씨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불안이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김 대표의 사랑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대표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돌려주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선우 씨가 김 대표의 오래된 스크랩북을 발견한 것이다. 그 스크랩북에는 3년 전 그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당시의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들 사이에는 그녀의 기사가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녀의 동생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밤 선우 씨는 김 대표에게 물었다. 당신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죠?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그런데 왜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나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과거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방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선우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는 그녀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며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구원하는 과정이었다. 선우 씨는 김 대표의 사랑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고 김 대표는 선우 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며 나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나 또한 한때 사랑을 찾았지만 결국 그 사랑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나는 나의 삶을 비관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사랑을 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와 관계없이
과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사랑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선우 씨는 내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용기가 서려 있었다. 박 부장님,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저의 과거, 그리고 제가 그날 밤 그분께 왜 키스했는지까지.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용기에 놀랐고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마음이 아팠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분은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분은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독에 중독되었고 살기 위해 저를 희생해야 했다는 사실까지도.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김 대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아 주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 대표의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노골적인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김지한 대표의 비서가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지한 대표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그녀는 나의 침묵을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넘보려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여자를 우리 집안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사라지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를 하선우 씨로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하선우 씨가 겪어야 할 고통을 보았다. 그때 김 대표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보고 놀랐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나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태도에 놀랐다. 지하나, 네가 지금 이 여자를 감싸는 거야. 저런 여자는... 어머니, 저의 아내는 따로 있습니다. 김 대표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지하나,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좋다, 나는 네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갈 테니. 나는 그의 어머니의 말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하선우 씨를 찾아가 모욕을 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김 대표의 팔을 잡고 말했다. 대표님, 안 돼요. 사모님께.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그들의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밤 그들의 사랑이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며 나의 외로움을 치유받을 것이다. 김 대표의 어머니가 하선우 씨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 나는 불안에 떨었다. 나는 그녀가 하선우 씨에게 어떤 모욕을 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순수한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편견과 오만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날 밤의 사건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대표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선우 씨가 과거에 사기를 당했고 빚 때문에 힘겨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빌미로 하선우 씨를 모욕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하선우 씨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 나는 하선우 씨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힘으로 이겨내야 할 시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그들의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김 대표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박 부장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나는 그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그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내 맞은편에 앉았다. 박 부장님, 어머니께서 선우 씨를 찾아가셨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는 나의 침묵을 보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는 선우 씨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를 비난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박 부장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우 씨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에서 어떤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의 가족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건가요? 나의 질문에 그는 피식 웃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겁니다. 그는 그의 과거를 내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의 말에 반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선우 씨를 만난 후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선우 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선우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모두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그녀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그녀를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보호할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한 남자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부탁으로 하선우 씨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박 부장님, 저는 그분께 너무 큰 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선우 씨, 당신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대표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며 나의 외로움을 치유받을 것이다. 김 대표와 나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화려한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그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지하나, 너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해. 김 대표의 아버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우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아나, 너 정말 우리를 버릴 거니? 너는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야. 저런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녀는 나를 비난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내게 어떤 고통을 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서준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싸움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준 씨의 손을 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나의 말에 김 대표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는 그의 부모님께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겁니다. 그의 말에 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들에게 반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 대표는 나를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나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그의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불행했던 과거가 나의 행복한 현재를 망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김 대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나는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는 내게 김 대표가 나를 위해 엄청난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놀랐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서준 씨,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서아 씨,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선우 씨는 내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용기가 서려 있었다. 박 부장님,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저의 과거, 그리고 제가 그날 밤 그분께 왜 키스했는지까지.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용기에 놀랐고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마음이 아팠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분은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분은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독에 중독되었고 살기 위해 저를 희생해야 했다는 사실까지도.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김 대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아 주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 대표의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노골적인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김지한 대표의 비서가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지한 대표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그녀는 나의 침묵을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넘보려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여자를 우리 집안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사라지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를 하선우 씨로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하선우 씨가 겪어야 할 고통을 보았다. 그때 김 대표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보고 놀랐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나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태도에 놀랐다. 지아나, 네가 지금 이 여자를 감싸는 거야. 저런 여자는 어머니, 저의 아내는 따로 있습니다. 김 대표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지아나,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좋다. 나는 네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갈 테니. 나는 그의 어머니의 말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하선우 씨를 찾아가 모욕을 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김 대표의 팔을 잡고 말했다. 대표님, 안 돼요. 사모님께.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그들의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밤 그들의 사랑이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며 나의 외로움을 치유받을 것이다. 나는 선우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선우 씨, 임신 축하해요. 나의 말에 그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내게조차 비밀로 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김 대표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그가 자신을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 부장님, 저는 그분께 걱정 마세요. 김 대표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할 겁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그녀를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보며 왠지 모를 기쁨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김 대표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선우 씨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는 나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박 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나는 그의 눈물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사랑했다. 그는 선우 씨를 사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었다. 며칠 후, 김 대표는 그의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을 초대했다. 그는 그들 앞에서 선우 씨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아나, 네가 아빠가 된다니. 그녀는 선우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선우 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사랑받는 아내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한때 불행했던 남자였다. 나는 한때 혼자였던 남자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행복한 남자였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선우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나는 그 아이의 대부가 되었다. 아이의 이름은 지우였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아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지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우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야. 너는 너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너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가졌어. 나는 그들의 사랑을 보며 나의 삶을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통해 나의 삶을 구원받았다. 나는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회사를 떠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10,000원 버스에 몸을 싣거나 차가운 커피포트 앞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집을 고쳐 작은 서점을 열었다. 서점의 이름은 준혁이네 책방이었다. 사람들은 왜 서점 이름이 준혁이냐 하고 물었고
나는 그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나의 서점은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 그저 작은 책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공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는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은 그들의 삶에 대해 듣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 대표와 민지 씨는 가끔씩 서점에 들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사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부부였다. 김 대표는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차림으로 왔고, 민지 씨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곁에는 작고 귀여운 아들 준혁이가 있었다. 부장님, 저희 왔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에 나는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준혁이는 이제 제법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렸다. 나는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전해지는 것 같았다. 준혁아, 부장님께 인사드려야지. 민지 씨의 말에 준혁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나는 그 아이의 웃음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서점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김 대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민지 씨는 준혁이의 성장 과정을 자랑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여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게 가족이었다. 어느 날 민지 씨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저희가 부장님의 삶에 혹시라도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담이란요. 두 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두 분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말에 민지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김 대표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마주보았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는 더 이상 회색빛 사무실에 앉아 외로움을 견디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따뜻한 서점에서 커피를 내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나의 이야기이자 그들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나의 이야기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